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는 3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3.3%의 지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단기적인 추세가 살짝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3형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이 무너졌던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즉 추세 반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떠한 반등과 함께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1월 달에 셀트리온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만에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러분들 오랜 기간 보유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셀트리온 한 번도 매매를 해보지 않은, 만약 그런 분들이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접근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다.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이게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되고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지수 자체가 워낙 크게 올랐어요. 그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장 업황의 둔화, 셀트리온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조건부 허가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어떻게 본다면 셀트리온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로, 바이오 회사로, 또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영향과 좀 연동된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오늘 EMA 유럽의약품청에서 레그담비맙의 롤링 리뷰를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순차 심사라고 우리가 롤링 리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약품청 산하에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팬데믹 하에서 위기 상황 시에서는 지금 레키로나주, 그죠? 레그담비맙 같은 유망한 치료제라든가 백신은 평가 시간을 좀 가속화시켜서 좀 빨리 승인을 낼 수 있는, 그죠? 신속하게 우선 먼저 검토를 하는 그런 어떠한 심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급한 상황이니까, 그죠? 패스트트랙처럼 빨리 심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자,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이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땠어요? 어떤 이유로 주가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락하는지에서 도무지 찾았지만, 글쎄요, 실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적은 사실 레그담비맙, 그죠? 레키로나주를 개발하고 또 임상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보단 좀 안 좋았죠. 그죠? 이런 부분 다 예상돼 있고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유럽에 이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겠죠. 미국 FDA에서 또 레키로나주를 또 심사를 한다. 이미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에다가 제조 공정이라든가 임상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완료를 했죠. 셀트리온 이미 10만 명분 생산을 했고요. 연간
150만 명 내지는 많게는 수요에 따라 300만 명분까지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이라든가 또 남아공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벌써 140명이 14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 변이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에서 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조건부 허가를 마치고 치료제로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MA 유럽 또 미국 FDA 사실 이 승인이 나서 또 활발하게 매출이 진행이 돼야지만 또 셀트리온의 어떤 올해 실적에 상당히 보탬이 될 거다.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좀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이 특별히 그동안의 성장성이 나빠진다거나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오늘 9.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7.8%의 강세.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컸죠. 10%의 강세로 마감이 됩니다. 자, 비슷한 모습이에요. 뭐 어떤 종목은 121선을 이탈했다. 뭐 121선은 아직 깨지 않았다.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레키로나주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이제 5월 달부터 물론 이제 5월까지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 5월 또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른 만큼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졌어요. 과도하게. 그렇죠? 자, 셀트리온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는 아직 2달째 조정이에요. 아직은 상승 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에서는 단기 바닥권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장중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30만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 정도 언저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아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늘 상승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36만 주예요. 전혀 거래 유입이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죠. 이렇게 본다면 셀트리온 오늘 9% 넘는 상세를 보여줬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10% 가까운 상세를 보여줬지만 이거는 사실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세 반전의 신호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지수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워낙 음봉이 가팔랐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뭐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이제 연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다. 앞으로 이 뭐 금리 인상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긴축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어제 뭐 그죠? 싱가포르인가요? 거래세를 올린 것 때문에 이게 뭐 긴축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우려감이 있다고 이제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걸로 봐서는 사실 하나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최근 3일 동안의 하락과 또 오늘 강한 하루 동안의 상승은 추세를 반전시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시장 영향과 맞물려서 낙폭이 심했고 이런 어떤 해프닝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만원 전후에서,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선, 그죠? 뭐 밀려봤자 15만원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본다면 12, 3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는 다시 모양을 갖춰서 도약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사실 조금 빈약한,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흐름과 좀 연동이 돼야 되고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가 셌어요 제일? 물론 셀트리온도 셌지만 반도체가 제일 셌어요. 그죠? 삼성전자라든가 또 SK하이닉스 얘네들과 셀트리온 좀 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많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해서 반등할 때는 같이 오른다 손 치더라도 얘들이 같이 양립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즉 주도주로 셀트리온도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도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수그러들어야지. 바이오도 사실 갈 때가 됐어요. 그죠? 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란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은 이 레키로나주뿐만이 아니죠.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램시마, SC 그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 시밀러 라인업들 사실 요즘 이제 예전부터 그랬어요. 셀트리온을 바이오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거의 한 100년 아닙니까? 그죠? 100년. 100년 동안 신약 개발을 등한시했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죠?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 100년의 역사를 자랑해도 매출이 고작 1조 원 정도였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복제약이에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그냥 제네릭 의약품. 선진국에서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그대로 카피해다 파는, 그냥 일반 제조하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많이 결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동아제약 이 정도의 어떠한 대여급 제약회사들이 매출이 1조 원 정도가 채 안 되거나 살짝 넘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짧은 업력을 가진 바이오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신약 개발에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통해서 다른 기존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신약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인식하게 돼서 이제는 그렇죠. 신약 개발의 복제약에서 제네릭 의약품에서 신약 개발로 바꾸는, 그죠?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기폭제 역할을 셀트리온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제약 업계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뭐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나라 또 최초의 또 치료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도 2020년도 기준 글로벌 시장의 이 바이오 제약 시장의 시장 규모가 약 33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330조. 자동차가 600조고 반도체가 400조면 이제 300조 정도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급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2026년도가 되면 이 제약 시장이 580조, 글로벌 제약 시장이 580조 정도로 급성장한다 그래. 그러면 거의 자동차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반도체 시장을 이긴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제약 업계 또 글로벌 이 바이오 시장을 짊어지고 갈 셀트리온의 어깨가 무겁고요. 또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방망이를 좀 더 길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단기적인 어떠한 조정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배짱과 또 의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의 유럽 시장 점유율,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거기 보면 램시마, 레미케이드, 두룩시마, 리특산, 허주마, 허셉틴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약을, 그죠?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현재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경험을 하시고 또 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봅니다. 자,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 실망할 필요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쪽에다 좀 전열을 가다듬고 이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주춤했죠. 매출이 약 4,987억 정도, 영업이익이 1,647억 나왔는데요. 3분기 대비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30%, 44% 크게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실적, 여전히 이 바이오시밀러의 라인업들
램시마 SC를 비롯한 렉티로나주의 유럽 및 미국의 진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 계속해서 허가 그죠? 라인업 나와 있습니다. CT P17, 1639, 43414. 다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이 약을 이 바이오시밀러로 제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이 대부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또 대장암 같은, 그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또 알레르기 천식, 또 골다공증, 황반변성 같은 이런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도 줄줄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미래가 여전히 짱짱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은 좀 의연하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단기 바닥권 가격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바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또 하나의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팁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가입 안내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습니다. 바이오 또 최근에 주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략들 또 상승 논리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매수 포인트부터 매도 포인트까지, 그죠? 특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강한 게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시점을 잘 잡아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